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높은 확률의 전략들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부동산 주식 시장 폭락 더 큰 게 옵니다. 가장 싸게 사고 싶으면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라는 설명을 여러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게 되면 미국이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부터 우리는 풀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신호 하나만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과감한 베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신호를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이 간단한 최근의 사이클 흐름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왜 일어난 흐름들이 최근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뉴스경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하나만 시청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해당되는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에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을 꼭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반복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분명히 주식시장의 핵심을 짚는 2023년도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최저가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시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에 따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과거로 가야 되는데요. 너무 과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2000년도 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 당시 우리가 이 변화, 최근에 나오게 됐던 이 변화의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자가 소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돈을 풀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거죠. 금융위기를 맞은 이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또다시 막대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돈을 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게 되고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중심이 됐었던 기축 통화가 미국이라는 신뢰가 굉장히 가장 높았던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망할 것 같았던 국가가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 화폐 또한 신뢰도를 많이 잃었고 기축 통화로서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전 세계 중심인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조금씩 잃어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신뢰도를 잃어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전략은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뭐가 발생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하죠.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기 시작했고요. 양적 완화 금리 더 내리기 힘들 때 은행에 돈 풀어 시중금리를 낮춰 자산가 기업에게만 과실, 부의 불평등, 헬리콥터 머니, 국민 위한 양적 완화, 정부 재정 지출 늘리는 수단으로 등등등 다양한 이야기 있는데 결국에는 돈 뿌리기가 또다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누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정확하게 미국의 기축화폐인 달러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다. 신뢰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나 또 급급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돈이 많이 풀린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유통망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으로 몰고 가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플래그 스테이션을 통해서 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를 경험했던 세계 각국의 사태를 주시하고 거시경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 시에 전쟁 물자와 민간이 생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 활동을 우선시하며 따라 공급이 저하된다. 지금 이제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것들을 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원래 평소에 경제를 지탱하던 사람의 의식주를 지탱하던 생산을 좀 멀리한 좀 뒤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겠죠. 특히 폭격과 폭격으로 생산 시설이 파괴된다면 이런 공급 능력의 저하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인한 규제, 경제 제재, 봉쇄 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게 된다. 서플라이 체인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 체제. A 부품은 한국이 만들고 B 부품은 중국이 만들고 C 부품은 지금 이제 일본이 만들어서 총 종합은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수출한다. 이럴 때 가장 싸고 질 높은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 가장 효율적인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진다는 부분이겠죠. 이미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해안 지역의 점령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타격을 받은 상황이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수송에 관한 심각한 혼란이 이미 코비드19로 인해서 경색된 글로벌 공급망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국의 정부가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찍어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을 찍어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지난해 주유소에서 경험했던 전대미문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에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계속 비싸지는 겁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러시아 침략의 야욕을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 매우 어려운 숙제를 주고 있다라고 필장은 주장한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이철웅 지금 현재 산업경제공학부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전쟁까지 터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거 그냥 전쟁만으로 아마 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물가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게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경제 위기하고 이 물가 상승 이것도 문제인데 가장 크게 문제가 뭐라고 했죠? 신뢰도를 잃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신뢰도를 잃었다라는 것은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만 달러 찍은 비트코인 달러 패권 흔들까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비트코인의 탄생 비화를 보시면요.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그 이후 양적완화가 진행되는 2008년에서 2009년도 사이 이 달러의 이 신용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 시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은 탄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근본적인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돈을 또 많이 푸니까 이 유동성적인 부분 그리고 달러가 이 지위를 이어갈 수 없고 이것을 비트코인이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 패권이 또다시 흔들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달러의 자리를 비트코인이 차고 들어갔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런 이야기에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겠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실험 성공, 달러 패권 흔들 수 있나라는 내용이죠.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는 제24회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동계올림픽에 성공하면 베이징은 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을 같은 장소에 유치한 도시가 된다. 이때 여기서 디지털 위안화를 처음으로 제대로 도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사실 올림픽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 효과를 누리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디지털 위안화의 실험 정도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위안화 중국의 화폐가 미국의 화폐를 조금씩 패권을 흔들 만큼 지금 현재 이 달러 패권이 많이 약해졌다. 미국의 화폐가 신뢰도를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미국의 대처는 뻔하죠. 무자비하게 돈을 계속 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자비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어떻게든 잡아야겠죠. 어떻게든 신뢰도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된 게 금리 인상입니다. 파월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하고 뿌렸던 돈을 걷어들이게 됐죠. 양적 긴축도 이번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의 신뢰도를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 미국의 파월 의장이 더 많은 증거가 확인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 효과 충분하지 않다. 금리 인상 여태까지 올렸던 금리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 이 달러가 조금 더 그 신용도가 회복됐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이 좀 지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먼저 하는 주식 투자 시장에 엄청난 쇼크를 주었고요. 주식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자 다시 한번 세계 경제,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하락의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잡으려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강경한 배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자칫 경제를 둔화시키고 동시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6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미국 연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를 둔화시킬 정도로 높은 금리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매파적인 목소리를 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경제를 망가뜨려서라도 물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대놓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확실한 신호가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2023년도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주요 지금 이제 CFO 미국 최고 재무 책임자 10명 중에 8명이 내년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뭐 그 사태에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죠. 뭐 잠깐 살짝 경기 침체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엄청나게 심해지는 시나리오,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신호가 나와야 도대체 이 하락은 끝날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신호를 아시기 위해서는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2008년도 당시에 똑같은 현상이 이번 2022년도에도 벌어질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저는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설명이 드려요. 잘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2000년도부터 돈을 풀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2000년부터 돈을 풀어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갔습니다. 금융시장을 거쳐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부동산 시장이 터져나가는 상황. 부동산 시장이 터진 게 금융사의 파산까지 이어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게 됐죠. 결국 부동산이 터지면서 기업이 터졌다. 특히나 대기업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에 몰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이 터져야,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그때가 시장에 무엇을 형성한다? 저가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어디로 모였는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2022년도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기까지 정확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풀렸던 돈들이 어디로 몰렸을까? 그리고 이 몰렸던 자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단연코 이번 2020년도 가장 큰 사건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풀린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과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골고루 갔는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지기 시작한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코인이 먼저 무너지냐라고 하면요, 코인이 가장 근본이 없어요.
주식하고 부동산에 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비교적인 겁니다. 항상 가장 근본이 없는 지금 이제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어떻게 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거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주식하고 부동산에 비한 거지. 지금 이제 아예 근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테라 붕괴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요. FTX 몰락,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가상화폐 거래소 탑 1, 2를 달리고 있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나 무너졌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이 다른 코인 업체들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로 번질 경우 코인판 리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TX에 돈을 맡긴 개인 투자들은 한 푼도 돈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전날 미국의 법원에 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 파산법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 아래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해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와 유사하다라는 내용이죠. 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하나씩 코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인 시장에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이 결국에는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실제 2022년도 지금 현재 주식 어땠나요? 계속 하락했었죠. 실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요. 재테크 성적표를 보면 수익률 1위는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냥 달러만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제일 괜찮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겠죠. 실제 코스피 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는 1년 동안 24% 하락했고 미국 S&P 500 지수를 쫓는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9%라고 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부동산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위기경보 부동산 PF 부실 몰린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대놓고 추경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년 금융 부동산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온다라고 거의 뭐 확정 짓고 계신 거죠. 이걸 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 뭐 가격 반토막 난다,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너무 겁주는 이야기까지는 믿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만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돈이 몰렸던 말도 안 되는 돈이 풀렸던 곳이 마무리가 되어 터져야 결국에는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경기 침체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터질 것 같냐? 저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까지는 조정을 받아줘야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작은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업 파산들, 망하는 사건들, 몇십 조, 몇백 조가 증발하는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에 뒤에 이어서 주식도 많이 하락했고요. 그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까지 터져줘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완벽하게 터져줘야 그제서야 경기 침체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건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이 꼭 터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적절히 조정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부동산 시장이 터지면 정말 이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끝날 가능성이 높냐? 바로 중국입니다. 실제 중국의 부동산은요, IMF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값이 45%돈 못 벌어 빚 못 갚아라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거의 부동산이거든요. 예, 부동산 때문에 성장했고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에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박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싶다 보니까 무리하게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고요. 지금과도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게 될 때 터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이 지금이 저점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구나. 머지않았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가서 우리는 과감하게 부동산 베팅을 해보셔도 혹은 주식 베팅을 해보셔도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걸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이제 앞으로요,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여태까지 문제를 불러왔었던 게 바로 뭐냐면 막대한 돈을 풀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정확히 종이 화폐로서는 추적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곧 다음으로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화폐를 좀 변경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신뢰도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아마 가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2020년도 3월달, 이번 년도 3월달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 신호, 이 디지털 화폐까지 도입이 되고 나면 아마 시장 경제는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디지털 화폐가 달러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위안화도 진행되고 우리나라 한국 원화도 디지털 화폐로 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추적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가 무엇의 신호, 부동산까지 터지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가 시장의 저점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설명드리고요. 그때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수하시라는 설명. 그리고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화를 시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다? 디지털 달러가 자리 잡는 시점.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고 나면 시장은 완벽하게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지켜보시면서 베팅을 이어가시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한 줄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은요 실수를 불러왔죠. 특히나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이요. 예, 미국이 실수를 불러왔고 이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최대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실수를 이제 끝을 내고 디지털 화폐의 발행으로써 이 실수를 만회하고 새로운 또 다른 구조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굉장히 이 자본주의 시대의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시장이 저점을 찍을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러한 현상들과 큰 그림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두 눈 뜨고 지금의 코를 베어가는 상황 정도는 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 기회를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회로 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에게서 최근 흔들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요.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의 자료로서 활용하시는 편이 매우 좋습니다. 항상 제가 지금 당장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편협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새로운 정보로서 업데이트해드리면서 다음 영상도 찍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께서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저점을 어느 타이밍이 가장 적절할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면서 계속되는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또 좋은 주식들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도 좋겠지만 매일매일 빠르게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자료를 무료로 싹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싹 다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확률을 높여갈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맞춰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추천 종목들 뭐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요. 월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정도 확률의 급등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가시고 여러분들 기준만 좀 더 추가해 보셔도 이 확률은 충분히 90% 100%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료 아침 시황 정보입니다.
무료 아침 시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해외 증시 주요 원인, 주요 지표,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전일자 상승 테마 다음 날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테마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께 시장에 어떤 분위기의 흐름이 나오는지 매일 아침에 8시 30분 정도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10분만 투자하셔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은 필수로 시청을 하시는 게 매우 좋겠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자료들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지 내용을 쭉 보시면 2023년도 두 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삼성 로봇, 애플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게 내년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자료집들도 만들어서 제 직접 만든 자료들입니다. 저희 팀에서 만든 자료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당된 내용들 한눈에 정리해서 바라갈 수 있는 내용들, 2023년도에 정말 두 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자료집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100%다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당연하죠.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성실히 시장을 관찰하고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80% 확률 정도는 맞춰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 80% 승률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성실하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음 영상도 시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